내담자가 이제 그 부부와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또 가해자, 부부의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이혼 의사는 없는데 의사소통이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상담자의 그런 상담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검사에서 이제 보여진 프로파일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이제 탓을 하고 있으면 자기 인식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상담자가 탓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보여주는 것은 되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편의 어떤 흠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담 그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그런 부분을 내담자가 느끼면은 오히려 그걸 이제 확정을 지어버리는 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자기를 일단 통찰할 수 있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죠. 왜냐하면 이제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도 높고 뭐 3번도 높고 이러지만 이제 4번하고 6번이 굉장히 높은 관계에서 수동 의존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상담이 되려면. 근데 자기 문제로 돌아가려면 상담자하고 라포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라포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담자가 일단 확인해 볼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이 상담사한테 믿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여겨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내담자 욕구예요. 욕구가 이혼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기준으로 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가? 이게 되게 이제 이 내담자한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욕구를 기반으로 내담자한테 이 인식을 하도록 돕는 거죠. 왜 당신에게는 굉장히 가정과 이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신 것 같다. 그게 이제 자녀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배우자는 별론데 자녀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배우자는 별론데 그냥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탓을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래요, 저는 이래요, 이렇게 이제 계속 약간 회전문처럼 이야기가 되돌아가요. 그리고 계속 그 배우자의 그런 불평을 쏟아놓는 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진전이 느끼지 않는다고 상담자도 느끼면 답답해요. 이제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욕구를 잡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이 나서 별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은 불평거리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욕구는 그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다면 왜 유지하고 싶은 요인가를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자녀 요인가, 경제적 요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혼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받는 시선이 두려운 거지. 뭔가 이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을 갖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요인의 부분이 싫지만, 그러면 싫다라는 거, 나를 통제하는 것이 싫다면, 그래도 내가 유지하는 요인 중에 배우자에게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경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이전에 나에게 잘해줬던 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요인을 정확하게 탐색해서 자녀 때문에 그런 건지, 배우자의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전에 잘해줬던 것에 대한 기대가 남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그냥 가정의 테두리는 유지하면서 내가 다른 부분들을 뭐 공부를 한다든지 나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뭘 이 내담자가 지금 이 배우자에게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그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담자한테서 바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이제 이 내담자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것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그것이 욕구가 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담에서 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부부라는 것은 부부든 뭐 모든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도움을 받은 요인이 있으면은 또 뭔가의 어떤 상대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혹은 뭐 동료관계, 또 슈퍼바이저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당신이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 전체 10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2를 하러 온 거예요. 1, 2.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도 이 10개를 다 배우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의 측면에서는. 그거를 본인이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돌봐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쪽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할 동안에는. 부모한테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그러나 부부관계는 동등한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가 10개를 다 원하는데 이 10개를 다 원한다고 생각할 땐 계속 부부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폭력이 오가는 상황에서 내가 결혼을 유지한다면은 이 배우자한테 10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중간 평가에서 초점할 거. 그래서 무엇을 원하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된다면은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욕구가 있을 때 나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어떤 부분이 내가 싫은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초점화해서 들어가면서 자기를 통찰,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할 때 본인이 내가 배우자는 나를 이제 논집안 얘기에 뭔가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민들레님은 본인 스스로가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왜 논집안 얘기해라고 한다고 느끼실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인식에. 근데 이 인식이, 내담자가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논지 없이 막 쏟아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상담자가 조금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직면이라는 것들이 되게 두렵지만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직면을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이 프로파일에서 오하라 스칼렛 MMPI 프로파일에서는 자기를 못 봐요. 계속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게 되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게 되고 있다라는 약간의 피해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를 못 보는 거야. 나의 어떤 부분이 상대에게 이런 그 부분을 줬는지 나를 봐야지 문제가 빨리 되는데 계속 이 관점이 이렇게 상대에게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든 뭐 부모-자녀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성장으로 한다 그러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잘못하는 부분만 있는 건 없어요. 서로가 같이 상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들을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엉켜져 있잖아요. 엉켜져 있는 경우에 누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꼬아버리면은 이 사람에게 이 엉켜져 있는 복잡한 마음을 다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좀 더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요. 탓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그랬다, 아빠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다고. 자기를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수 있는 거는 성장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담자가 계속 배우자 탓을 했다 그러면 억울함이 많다든지, 그럼 억울함을 좀 들어줘야 되고, 아니면은 인식이 너무 억울함이 많으면은 자기를 볼 힘이 없어요. 억울함을 우선 풀어야 되니까. 억울함이 왜 생겼느냐 봤을 때 부부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원가족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들어주고 억울했겠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방식이 배우자하고만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겐 좀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담자가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안내하는 것도 이게 좋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참석할 내담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석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그 영상에서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내담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방법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상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욕구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민들레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가족을 유지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파악한 요인, 근데 이 부분의 이유 때문에 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요인 파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의사소통이라는 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라면은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기술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않고서는 언어는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제 이런 기술을 연습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이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이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익힌다 그러면 지금 민들레님이 원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이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할 때 이제 이런 의사소통을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때 내 이야기를 개방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은 가면을 쓰고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면을 쓰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하기를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분하고 배우자분하고 함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담자들의 귀를 기울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